소리 잘 들으시면 1번 쳐보세요. 자, 이제 이번 학기도 이제 오늘까지 해서 2주 이렇게 남았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렇게 금방금방 갑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그 ETF 저희가 혹시 ETF 타이밍이 오면 ETF를 저희가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ETF 그 교육받고 그 본인들 쓰고 있는 증권사에 그 등록하신 분들 3번 쳐보세요. 3번. 자, 오늘은 제가 ETF의 아주 그 기초적인 부분,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ETF가 이제 ETF는 그 주식 시장에 비해서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ETF가 이제 한 10년, 10년 정도, 10년 조금 더 됐는데, 그래서 ETF 초창기에 제가 그 수강생분들한테 그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이제 저희가 한 10년 전에 ETF도 이제 시가총액이 있는데 ETF가 제가 이제 ETF가 제가 이렇게 해갖고 한 10조 정도, 10조 정도 시가총액이 한 10조 정도였을 때 어, 앞으로 또 ETF 시장이 계속 커질 거다. 그래서 ETF가 제가 이제 10조에서 아마 이게 한 100조 이상 되는 시장으로 커질 거다. 그래서 이제 ETF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ETF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10년 전부터 제가 이 책도 소개해드리고 또 기본적인 설명도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또 타이밍이 오면 또 ETF의 그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많으면서 또 저희가 시장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ETF를 이제 좀 저희가 투자도 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ETF는 이제 그 여기 이제 약자의 약자 그 이는 이제 그 ETF인데 이게 ETF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익스체인지 갖고 익스체 영어로는 익스체인지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거래소라는 얘기입니다. 이 거래소 이게 이제 거래소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T는 이게 트레이디드 그 트레이디드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게 상장이란 얘기고 그다음에 F는 이게 이제 펀드 그래서 ETF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ETF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냥 이 그 약자대로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그 펀드인데 펀드예요 펀드 ETF도 펀드입니다 펀드 그 펀드인데 이제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다 그 펀드인데 어떤 펀드냐 이제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 펀드 중에서도 그러면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펀드도 있다는 얘기냐 이게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펀드도 있다는 얘기냐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증권사나 은행에서 가입하는 이 공모 펀드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많이 가입을 하는 이 공모 펀드들.
이 공모펀드들은 우리가 주식형 공모펀드들은 이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펀드지. 거래 상장이 안 된 펀드들이고, 그래서 ETF는 이제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다. 그래서 이제 차이점이 이 펀드하고 그 ETF하고 이제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공모펀드. 이 공모펀드가 시장에 보면 거의 한 8천 개에서 한 10,000개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식이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해가지고 이 코스피 코스닥 해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종목이 지금 한 2,200개 정도, 2,200개 정도, 2,200개 정도인데, 이 공모펀드 있잖아요. 공모펀드. 이게 공모펀드가 보통 한 8,000개에서 한 뭐 그 10,000개 사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목 수보다도 이 펀드 수가 몇 배 더 많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아무튼 이게 이렇게 그 공모 펀드들이 대부분은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제 ETF라는 것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러면은 ETF는 이제 이게 주식과 어떤 펀드, 그러니까 주식과 펀드의 어떤 그러니까 주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펀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 장점을 이렇게 이제 아무튼 활용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목처럼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이제 ETF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종목을 얘기하는 거죠. 주식이라는 건 종목을 얘기한 거고, 그러면 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사고팔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펀드는 뭐냐? 펀드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펀드는 이제 한두 종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나 두 개 이렇게 종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 이 종목 하나, 두 개, 이렇게 한두 개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머니게임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이제 그 ELS. 그래서 ELS에 대해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그 일반 개인들이 ELS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뭐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도 또 증권사 가서 설명 듣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뭐 또 운이 좋으면 또 뭐 수익을 조금 해서 몇 프로 내기도 하는데, 손실 날 때는 또 엄청나게 손실을 내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펀드는 이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우리 공모 펀드를 기준하면 보통 한 30에서 한 60 종목 정도, 이렇게 저희도 이제 포트폴리오 가지고 이렇게 종목을 관리하고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30에서 60 종목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해서 운영을 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30에서 60 종목 정도의 종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제 분산이 된다. 뭐가 좀 분산이 되냐면 위험이 분산이 된다는 얘기. 위험이. 그래서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이 위험이 분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렇게 한두 종목을 잘하면 저희가 했던 셀트리온이나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박에 가까운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또 잘못되면은 뭐 심하면 이게 상장폐도 될 수 있고 뭐 반의 반토막도 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펀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분산을 한다. 이게 투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뭐에 투자하냐면 위험에 투자하는 거예요. 위험에. 이게 제가 늘 얘기했듯이 투자라는 것은 위험에 투자를 하는 거다. 그래서 위험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는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된다. 뭘 관리하느냐? 위험을 관리해야 된다는 위험을. 위험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분산. 아까 제가 했듯이 한두 종목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 한국의 이게 펀드 시장에서 봤을 때 한 30에서 60 정도 이렇게 저희는 이제 그 개별주 가지고 오는 경우에 저는 이제 50종목에서 100종목을 제가 생각하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펀드처럼 이게 분산 투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방향 투자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펀드를 투자를 하는데, 펀드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양방향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도 베팅할 수가 있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내려가는 쪽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면 이 종목에서는 그게 안 되지만, 제가 대해서 이제 뭐 공매도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기술적으로 어떤 공매도라는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어떤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제 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양방향 투자가 가능한 게 이렇게 인버스 펀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락적으로도 베팅하는 그런 게 가능하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ETF라는 것은 펀드처럼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펀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ETF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주식처럼, 그럼 주식은 여기 지금 이제 종목을 얘기한 거죠. 종목들처럼 우리가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게 매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매매가. 사고 팔고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종목처럼 살 수도 있고 종목처럼 팔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펀드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어떤 주식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 펀드보다 이제 이 수수료가 높은 게 아니고 낮다.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큰 돈 있어야만, 막 여기서 몇 억 있어야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소액 가지고 여기서 뭐 몇만 원부터도 투자가 가능한 게, 그게 ETF다. 그래서 이제 ETF를 이렇게 특징들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주식과 펀드의 어떤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ETF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한국은 이제 이 역사가 뭐 10년 조금 더 된 그런 형태인데도 지금 많은 ETF들이 지금 나와 있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또 어떤 이제 좋은 펀드들 타이밍에 맞게 이렇게 펀드 ETF들을 이렇게 타이밍에 맞게 선택을 해서 이게 관리를 하면, 관리라는 건 이제 리스크 관리죠. 그 위험 관리를 하면은 또 이게 아무튼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그 ETF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ETF는 이런 정도 이렇게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 한국을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한국에도 ETF들이 많이 있고, 또 미국 같은 데도 이제 ETF, 그 다음에 또 해외 ETF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그 한국의 국내에 있는 ETF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아무튼 이게 이제 ETF에 대한 어떤 특징하고 개념,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그 다음에 이제 ETF라는 것이 뭐 어떻게 해야 수익이 되고 어떻게 해야 또 어떤 위험해질 수 있고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이제 ETF 제목, 그러니까 ETF는 대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진다. 이 ETF 여기 제목이란 것은 이제 ETF가 이런 이름으로 하는데, 이제 보통 보면 보통 이제 코덱스라는 것은 이제 회사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코덱스라는 건 회사 이름을 얘기한 건데, 그래서 코덱스라는 이름이 붙었으면 이건 이제 어디에서 운영하냐면 삼성투신, 그 삼성자산운용, 그 삼성자산운용사, 그 삼성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이게 삼성운용사에서 삼성투신운용사에서 만든 그 ETF가 이게 코덱스가 붙는다. 코덱스. 그 다음에 미래에셋, 우리가 증권사 중에서 이제 미래에셋이 이제 지금 이제 대우증권하고 미래에셋 합쳐졌지만, 그러니까 미래에셋 증권에서 만든 것에는 이름이 이게 타이거라고 붙는다. 타이거. 그러니까 타이거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그건 미래에셋에서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
코덱스라는 이름이 붙었으면 이건 삼성에서 만든 거고, 타이거라는 이름이 붙으면 이게 미래에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KB스타, 그러니까 KB스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건 이제 KB 그 국민은행 있잖아요. 국민은행 쪽에 그쪽에 증권사, 운영사 그쪽에서 만든 게 KB스타에서 만든 거고, 그다음 킨덱스는 이제 우리가 그 한국투자증권 있잖아요. 한국투자증권 그쪽 운용사에서 만든 게 이제 킨덱스, 또 뭐 코세프 이런 것도 있어요. 코세프라고 해서 뭐 코세프도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투자은행, 우리 투자 그쪽에서 만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시장 점유율로 보면은 이게 삼성그룹에서 만든 거, 삼성에서 만든 코덱스가 거의 절반 이상, 53%니까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셋에서 만든 타이거가 한 25% 정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KB스타, 이게 국민은행 그쪽에서 만든 게 8%, 그 다음에 한국투자 쪽에서 만든 게 4%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 다음에 200 선물, 200 선물 이렇게 붙으면 200 선물이라는 것은 코스피 200 종목. 이제 코스피 200 종목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제가 늘 얘기했던 이게 시가총액 순서대로, 그러니까 시가총액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삼성전자부터 쭉 해서 한 200번째까지, 200번째까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부터 해서 이 시가총액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200번째 종목까지 해서 이것을 이렇게 지수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 그러니까 아무튼 1000개가 넘는, 코스피 시장에 거의 1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들 1000개가 넘는 종목들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시가총액이 제일로 큰 그 삼성전자부터 해서 200번째 종목까지 해서 이렇게 지수,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지수처럼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이제 200 선물이고, 그래서 200 선물 요거 200 선물 요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게 이게 200 선물이라는 거 요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물이 들어가면 이게 파생이라는 거죠. 파생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 이게 파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생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위험이 커지니까 이게 수익이 날 때는 수익도 크게 나지만 손실이 날 때는 손실도 몇 배로 크게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날 때는 뭐 2배, 3배 이렇게 날 수도 있지만, 또 손실이 날 때는 일반 손실보다 그 2배, 3배 더 크게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험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그 교육이 필요하다. 그냥 교육을 받고, 그래서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서 매매를 하든지, 교육을 받고 나서 그래서 매매를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법이 제가 한 1, 2년 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서 이게 2배짜리 인버스나, 아무튼 이게 인버스나 2배짜리 이런 어떤 ETF를 우리가 매매를 하든 투자든 하려면 반드시 교육을 받고, 그게 교육받은 그 내용을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에 등록을 해야, 그래야, 제가 그랬잖아요. 그 교육받고 거기 번호 나오면 그거 등록하고 나서, 그래서 네버리지 그 있잖아요. 그 코덱스 쪽에 네버리지하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 네버리지를 한 주씩 사봐라 제가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인버스라는 것은 이게 반대로 한다는 게, 반대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꾸로 얘기해서 하락,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락이 베팅하면,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손실이 나는데, 인버스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거꾸로 하락을 하게 되면 플러스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반대로. 그러니까 하락을 했는데 수익이 난다. 이게 인버스인 거, 인버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베팅이 가능하다. 이게 투자도 가능하고 매매도 가능하다.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에 베팅해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거 인버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인버스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고점 근처 갔을 때 시장이 이렇게 갖고 고점 근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나간 얘기지만 이 지수가 3,300 갔을 때 3,300 근처, 그 꼭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3,000 위에서 이렇게 해서 3,000 위에서 그때 여기에서 인버스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구성을 했었으면, 인버스를 가지고 여기 3,000, 우리가 코스피 기준으로 3,300을 갔으니까 3,000 위에서 이걸 인버스로 이렇게 어떤 일정 부분, 어떤 비중만큼, 어떤 비중만큼 인버스로 이렇게 베팅을 했었으면, 아니면 포트폴리오에 이걸 넣어가지고 갔었으면,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여기 3,300부터 지금에서 2,100까지 내려왔었잖아. 2,100까지. 그러면 이게 보면은 거의 한 1,200 정도? 지수로 따지면 한 1,200포인트 정도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게 이제 비율로 따지면, 이게 따져보면 이게 거의 한 30% 정도, 그렇죠? 한 30%, 마이너스 한 30% 정도 내려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3천 위에 근처에서 여기에서 3천 위에서 인버스로 해서 여기에서 인버스로, 만약에 인버스를 코덱스 인버스라든지 해서 여기서 한 1억 정도,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를 인버스를 들어가서 이걸 쭉 이렇게 투자 형식으로, 매매가 아니고 투자 형식으로 쭉 끌고 왔으면, 그랬으면 이게 이제 1억이 여기 30% 근처, 요게 아마 해서 이게 30% 정도 거꾸로 플러스 한 30% 정도 수익이 났을 거다. 이게 수익이 그러면은 1억이 한 1억 한 3천 정도 이렇게 됐을 거다. 이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다 손실이 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손실이 막 보통 마이너스, 막 여기 보면 거의 마이너스 한 40%, 50% 그렇잖아요. 보면 이렇게 시장이 이만큼 떨어지면,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시장이 마이너스 30% 떨어지면 그 개인들 계좌는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마이너스 30%가 내리면 계좌는 요걸 패. 그러니까 마이너스 거의 한 60%, 70% 손실이 난다는 거죠. 계좌에서는, 보통 개인들은. 그렇죠. 개인들 뭐 들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잖아요. 거의 이제 반토막 이상 나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종목만 들고 있던 분들은 이렇게 개인 계좌에서 이렇게 종목만 들고 있으면, 이게 종목도 이렇게 고점 근처에 사가지고 고점 근처에 사가지고 이 종목, 특히 개인들이 좋아하는 우량주들 있잖아요. 다 우량주죠, 우량주. 고점 근처에서 우량주를 사가지고 그 우량주를 들고 있었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60, 70%가 났을 텐데, 반대로 여기에서 인버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해서 종목 우량주를 여기 고점 근처에서 종목 우량주를 1억 원치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었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 결국은 이게 나중에 손실이 나가지고 이게 그렇잖아요. 한 4천이나 3천이나 4천밖에 안 남았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꾸로 6천이나 7천이 손실이 났을 텐데, 반대로 여기서 인버스로 1억을 들어갔었으면은 이게 거꾸로 1억 3천이 됐을 테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가신 분들은 남은 것이, 보세요. 남은 것이 이만큼 남았는데 여기는 똑같은 1억을 가지고 1억 3천이 됐으니까, 요 차이가 얼마예요? 요 차이가 보세요. 차이가 거의 3배, 4배 나잖아요. 똑같이 보시면 이게, 응? 같은 시기 동안에 이렇게 해서 뭘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했냐에 따라서 계좌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걸 알면은, 이제 인버스를 이렇게 고점 근처에서
인버스로 100%다 안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 내가 1억 있으면 1억을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억 중에서 여기 한 30%, 40% 이게 3천에서 한 4천 정도만 들어갔어도 3천에서 4천 정도만 들어갔어도 이게 30% 나면은 그렇잖아요. 30% 나면 수익이 나잖아요. 거의 한 1,000만에서 1,200 정도 수익이 나니까 그러면 그만큼 원금도 지키면서 그 다음에 수익도 나니까 그래서 그만큼 해증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ETF에서 아까 저 양방향이 된다는 게 이 얘기예요. 양방향이 이렇게 이제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해도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가 고점 근처라는 걸 판단을 잘 해야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고점 근처라는 걸 아는 분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고점 근처다. 지나놓고 나서 이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때에 고점 근처에 있을 때 여기가 고점 근처. 그럼 이때는 다 제가 얘기했듯이 3,300 갈 때는 이때는 그러면 이때 나 다 누구나 인버스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때는 이 3,300 갔을 때는 이때는 막 무슨 얘기 나오냐면 그랬잖아요. 여기 가면 또 막 4천 간다, 5천 간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때도 4천 간다. 응? 그러니까 인버스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죠. 이게 일반인들이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인버스 들어갔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고 실제로 그렇게 3,300에서 3,000에서 3,300 요 사이에 있을 때 그게 이제 투자가 됐든 해칭이 됐든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에서 베팅하는 거나 고점 근처에서 인버스 가지고 베팅하는 거나 지금처럼 바닥권에서 제가 얘기하는 종목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그 다음에 지금 바닥권에서 한다면은 거꾸로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을 하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인버스에 또 두 배짜리가 있다는 얘기죠. 두 배짜리. 이건 제가 이제 한 배짜리로 설명드린 거고 여기서 두 배짜리로 하게 되면은 여기서 30%가 빠지게 되면 수익이 30%가 나는데 이게 플러스 30%가 나는데 30% 어디 갔어? 30%가 나는데 이게 두 배짜리가 된다. 이게 30%가 나는데 이게 플러스 30%가 나는데 이게 두 배짜리다. 두 배짜리. 이게 두 배, EX가 두 배예요. 두 배. 그러면 이 플러스 60%가 난다. 60%가 난다. 두 배짜리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코스피에도 있고 코스닥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건 이제 배당과 관련된 건데 이제 이런 ETF는 이제 분배금이라는 게 이제 배당금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분배금이 또 재투자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보고 그 이름만 딱 보면 이게 어떤 ETF다 이게 어떤 회사에서 그리고 이게 한 배짜리인지 두 배짜리인지 이게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는 건지 내려가는 쪽에 베팅하는 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한 배짜리인지 두 배짜리인지 이게 아무 얘기도 없으면 한 배짜리가 되는 거고 여기 EX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두 배짜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R이 붙어 있으면 이게 분배금이 재투자가 되는 거고 TR이 없으면 분배금이 재투자가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요 제목은 이제 ETF 이름이죠. ETF의 이름만 보면은 이게 어떤 내용의 ETF인지 이름만 딱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TR 이것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버스 아까 앞에서 그걸 해석을 해놓은 게 이겁니다. 해석을 해놓으면 이제 코스피 우량주 200개 종목을 가지고 수익률을 내는데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하락할 때 수익이 나고 그다음 반대죠. 반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왜 이게 그러면 거기서 3,300에서 여기서 인버스 한 배짜리든 두 배짜리든 아무튼 여기서 1억을 들어가 가지고 1억을 들어갔으면은 무조건 1억을 들어갔으면 무조건
개인들이 좋아하는 무조건 30%가 수익이 나느냐, 30%가 수익이 나느냐 이 얘기죠. 근데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고, 만약에 3,300에서 인버스를 들어갔는데 여기 3,000에서 이렇게 3,300 사이에 여기에서 인버스를 들어갔는데 이 지수가 가가지고 여기서 꺾여 내려갈 줄 알고 들어갔는데 지수가 진짜 막 4천을 갔다. 응? 4천을 가고 막 해서 5천을 가고 이렇게 갔다. 코스피가 코스피가 이렇게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 인버스에 여기서 하락할 줄 알고 여기 이제 여기가 고점 근처인 줄 알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꺾여서 내려간 게 아니라 이게 올라가 버렸다. 거꾸로 막 4천, 5천 지수가 올라가 버렸다. 인버스에 베팅을 했는데 이로 올라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한번 채팅창에 써보세요.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문 이해 안 가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버스를 베팅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결국은 이 고점권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고점권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인버스를 베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고점권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면 오히려 손실 난다. 그 손실도 잘못하면 크게 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가 나왔으니까 개인 투자자 제가 얘기하는 시장이 이렇게 1450까지 내려왔다가 여기 보면 그 2200까지 올라갔을 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것만 해도 1450에서 여기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2020년, 이게 2020년 3월 달에 우리 코스피가 1450까지 내려왔다가 코스피가 이렇게 2200까지 가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계산해봐도 이게 거의 한 8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800포인트. 800포인트까지 올라오니까 시장이 원래 내려갈 때 여기 2200부터 내려왔거든요. 2200. 여기 2200 근처부터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2200 근처에서 1450까지 왔다가 2200 근처 오니까 이때 개인들이 지금 인버스의 개인 투자자들이 몇 조를 투자를 했다. 몇 조를 베팅을 했는데, 근데 이거 제가 수강시 오프라인에서 제가 강의할 때 이 얘기 여러 번 했어요. 그 개인들이 여기 2200이 여기가 고점인 줄 알고, 여기가 고점 근처인 줄 알고, 고점 근처인 줄 알고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에 몇 조를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시장이 쭉 올라갔잖아요. 쭉 올라가서 여기서 3,300을 갔잖아요. 3,300을 갔으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서 인버스 들어간 개인들이 여기에서 인버스 들어간 개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손실이 크게 났죠. 손실이 크게 났다. 손실이. 응?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야, 3,300이 고점이구나 이게 알지만, 일반 개인들은 앞에서 2200부터 이렇게 떨어졌다가 1400부터 여기 2200 근처 오니까 여기가 고점 근처인 줄 알고, 여기서 고점인 줄 알고 여기서 거의 몇 초를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동학개미들이 몇 초를 들어갔는데, 시장은 3,300까지 가면서 인버스 가지고 손실이 크게 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인버스라는 것이
인버스라는 것이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3,300에서 아무튼 거기서 인버스를 이렇게 예, 아무튼 베팅을 해놓고 이렇게 기다렸으면 수익이 뭐 거의 한 30% 이렇게 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판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버스를 해가지고도 손실이 크게 날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2200 그죠? 이 1450에서 2200 이 구간에 갔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에 베팅을 많이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손실이 많이 나서 결국 개인들은 손실이 많이 나니까 됐어요. 결국 손절한 거죠, 손절한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인버스를 갖다가 이렇게 해칭을 하든 인버스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든 우리가 이게 해칭을 하든 투자를 하든 이렇게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고점권에 대한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고점권에 대한 판단력. 제가 늘 얘기하는 결국 이 바닥권과 고점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결국은 판단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바닥권에 대한 판단과 이 고점권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야 바닥권에 대한 판단력과 이 고점권에 대한 판단력이 이게 전제가 되어야 그래야 ETF가 이렇게 양방향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게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투자하니까 올라갈 때 돈 벌고 내려갈 때 돈 벌고 그러면 양쪽으로 다 벌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만 그게 누구나 가능한 게 아니라 그 시장에 대해서 이게 고점권과 바닥권에 대한 판단력이 있어야 그래야 올라갈 때도 아무튼 베팅해서 수익을 크게 몇십 프로 이상 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락을 할 때도 고점권 근처에서 이 베팅을 해서 그래서 최소한도 몇십 프로 이상 이렇게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배짜리도 있지만 이 두 배짜리도 아무튼 이렇게 한 배짜리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베팅을 할 수 있는 어떤 판단력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지 그렇잖아요 한 배짜리에 대한 판단력이 안 되는데 두 배짜리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니까 손실이 커진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수익이 나고 손실을 관리할 수 있고 수익이 나고 이렇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을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야 그리고 그 ETF가 뭔지를 알고 그다음에 특히 인버스가 뭔지 그다음에 레버리지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알고서 해야 그 리스크 관리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전혀 모르고 하고 누가 돈 벌었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사면 거기가 항상 꼭지 근처라는 얘기죠. 꼭지 근처. 그러니까 인버스는 어디가 꼭지냐면 인버스는 그렇죠. 여기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 2200에서 여기 내려올 때 여기에서 인버스를 베팅을 했다. 여기에서 인버스를 베팅하면 여기서 수익이 나겠죠. 여기 있죠.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여기서 수익이 나겠지. 수익이 나는데 그 인버스의 꼭지는 어디냐? 여기가 꼭지인 거죠. 여기가. 인버스의 꼭지는 여기 인버스의 꼭 반대라고요. 반대. 인버스의 꼭지는 여기가 꼭지가 아니고 인버스의 바닥이 여기인 거예요. 인버스에서는 바닥이 여기에 바닥이 이 반대죠. 반대. 자, 인버스에서는 바닥이 여기고 인버스에서 꼭지는 여기인 거예요. 꼭지는 여기. 자, 지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5번 쳐보세요. 5번. 5번. 이 반대라는 것이죠. 반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닥과 꼭지에 대해서 인버스에서는 그 인버스 자체가 반대니까 그래서 바닥과 꼭지가 반대다. 반대. 그래서 어쨌거나 그 인버스를 가지고 성공하려면 인버스에서 바닥이 어디고 인버스에서 꼭지가 어디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닥과 꼭지하고는 정반대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TF 종목들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럼 어디 들어가서 봐야 되냐? 이것은 이게 네이버 제가 전에도 환율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설명드리면서도 이제 네이버 금융 얘기를 했었는데,
그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렇게 ETF라고 있어요. 그 ETF에 가면 이제 국내 것도 있고 뭐 이게 해외 것도 있고 뭐 원자재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종류별 아까 제가 했잖아요. 이게 코덱스도 있고 타이거도 있고 여기 또 뭐요? 그다음에 코덱스 중에 뭐 삼성그룹만 묶어가지고 그 종류별로 ETF들이 많이 있는데 그 ETF들이 그 네이버 금융에 ETF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쭉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 가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TF에는 결국 이게 종목이 들어가 있다. ETF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ETF는 종목, 이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느냐 그걸 알고 싶으면 그래서 코덱스 200이다 그러면 코덱스 200에 여기 ETF 분석 이렇게 있어요. ETF 분석이 네이버에서 코덱스 200에서 ETF 분석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은 여기 이제 ETF의 종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코덱스 200이면은 이렇게 뭐그 200이든 100이든 이렇게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비중이 큰 순서대로 해서 1번 비중이 큰 1번부터 한 10번 정도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었고 SK하이닉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다. 확인해 보고 싶으면 그 코덱스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래 대금, 이 거래 대금이 이렇게 이제 시간대별로 해서 이렇게 거래 대금이 이렇게 딱 있다는 게 거래 대금. 그래서 이 ETF에서는 이 거래 대금이 중요해요. 거래 대금. 특히나 어차피 이렇게 해서 ETF를 하는데 ETF 가지고 ETF를 우리가 매매보다는 이제 저희는 이제 매매를 하려는 게 아니고 매매를 하려고 ETF를 투자해서 그래서 이렇게 큰 수익, 그것도 대박에 가까운 큰 수익을 내려면 결국은 ETF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얼마 정도를 들어가냐 역시 제가 얘기하는 1억 이상을 들어가서 1억 이상을 들어가서 최소한도 이렇게 플러스 5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에 들어가서 그래서 50%에서 한 100% 이런 정도 수익을 내야 그래야 50%면은 1억 들어가서 이렇게 5천만 원 수익이 나는 거고 그렇죠. 5천만 원 수익이 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게 100%가 수익이 났다. 100%가 수익이 났다. 그 레버리지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1억 들어가서 1억이 수익이 나는 이런 구조가 되니까 이렇게 큰 수익을 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이렇게 1억 정도의 이렇게 베팅을 하려면 이게 우리가 투자 금액을 1억 이상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베팅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 내려면 먼저 이 거래대금이 중요하다. 거래대금. 그래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아무튼 몇 천억 이상, 이 거래대금이 최소한도 몇 천억 이상, 그러니까 조 이상, 그 거래대금이 몇 천억에서, 그러면 거래대금이 몇 천억에서 몇 조, 막 이렇게 되는 이런 어떤 ETF를 들어가야, 그래야 이렇게 내가 1억 이상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내는데 문제가 없다. 뭐에 서 특히 유동성에서 문제가 없다. 유동성에서. 근데 어떤 ETF들은 하루에 어떤 ETF는 내가 1억 들어가는데 하루에 거래 대금이 1억도 안 되는 그 ETF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ETF를 들어가서 내가 1억을 들어가면 나중에 사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파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소액으로 해서 뭐 몇십만 원치 사고 몇백만 원치 사고 그런 분들이야 뭐 이런 유동성이나 거래 대금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차피 ETF라는 것은 이게 하면은 이렇게 분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고 그래서 ETF는 되게 이제 한국 시장에서 ETF는 누가 투자를 뭐냐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많이 한다는 거죠.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 투자 자금이 큰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많이 ETF를 사용해서 해칭이 됐던, 아무튼 매매가 됐던, 투자가 됐던, 이렇게 해서 이게 아무튼 매매든 투자든 해칭이든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기관이나 이런 기관이나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했듯이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 정도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더 추가를 한다면 이런 코덱스 200이나 이런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아니면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 그렇죠? 외국인들은 어차피 자기들이 시장을 관리할 거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까 3,300, 뭐 아무튼 3,000에서 3,300 이런 근처에서 인버스를 많이 들어갔지 않겠어요? 어차피 시장을 자기들이 관리할 거니까, 할 거니까. 그렇지만 일반 개인들은 이제 거기가 고점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인버스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예? 자, ETF를 좀 우리나라의 ETF의 현황을 보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아까 운용사가 있었는데, 이 보면은 이제 이것은 이제 투자 금액이죠. 투자 금액. 투자 금액으로 기준을 했을 때하고, 그 아무튼 ETF 개수. 여기 개수란 거 ETF 개수죠. ETF 개수. 그 다음에 여기는 ETF 투자 금액. ETF 투자 금액. 그래서 보면 ETF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삼성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절반. 삼성에서 만든 ETF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 아까 타이거라고 했잖아요. 미래에셋에서 만든 ETF가 한 23% 정도 차지하고, 그게 나머지 것들이 이만큼입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결국 보면 삼성하고 이 미래에셋 관계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그러니까 거의 다죠.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ETF 시장은 그 삼성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 이쪽에서 만든 ETF가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개수로 보면, 이제 개수를 기준으로 보면 미래에셋이 한 20 몇 프로고 삼성이 이거 그 두 개 합치면 이게 거의 한 50%가 되는 거죠. 이게 개수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ETF는 보면은 이제 투자 금액으로 보면 그 삼성하고 미래에셋이 합치면, 그러니까 우리가 ETF를 한다 그러면 거의 다 이렇게 삼성하고 미래에셋, 삼성하고 미래에셋. 그러니까 결국 삼성하고 미래에셋. 이렇게.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디에 보면 이쪽에 뭐 삼성에서 만든 요거 삼성. 이 삼성에서 만든 ETF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근데 이제 내가 좀 뭐 분산을 조금 하겠다, 그러면 이제 미래에셋에서 한 거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분산을 하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크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자,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거죠. 상황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TF를 왜 투자를 하면은, 특히나 ETF는 이제 어떤 분들이 좋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제가 10년 이상 가져가도 저는 종목에 대해서 매학기 설명을 드렸는데, 나는 이제 그런 종목을 잘 못 찾겠다, 이런 분들은, 나는 이렇게 10년 이상 이렇게 장기 투자.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에 사가지고 가든, 제가 얘기했던 이렇게 적립식으로 가든, 이렇게 한 번에 사서 가는 방법도 있고, 적립식으로 매달 매달 아니면 뭐 돈 생길 때마다 이렇게 적립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10년 이상 장기 투자로 해서 내가 이렇게 쭉 어떤 종목을 관리해 가고 싶은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2200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으로 해야, 응? 그 회사가 망하지 않고, 어떤 종목을 해야 이게 10년 이상 이렇게 해서 수익을 두 배든 세 배든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냐. 그래서 나는 종목을 찾는 게 어렵다, 종목을 못 찾겠다, 이런 분들은
여기 이제 코덱스 200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코덱스 200을 가지고 여기 몇 년도예요? 2002년도부터 2000, 그쵸? 2020년도. 이때까지 이렇게 쭉 끌고 갔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죠. 요게 이게 그냥 이렇게 분배금 없이 원금만 가지고 시장을 따라갔다 그러면 이게 거의 한 2배, 2.2배 정도.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이때 내가 1억을 아무튼 코덱스 200에 1억을 코덱스 200에 넣어가지고 그냥 쭉 이렇게 투자를 했다. 이게 장기 투자를 했다. 장기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했다. 그러면 2002년도부터 해서 이게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정도 되잖아. 이게 20년 정도? 거의 한 20년 정도 되잖아. 20년 가까이. 20년 정도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왔냐면 1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왔으면은 이게 2.2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분배금 없이 아까 분배금 얘기했잖아요. 분배금이 없이 했을 때 2.2배고 대부분 이제 분배금이 있기 때문에 2.2배보다는 3.3배. 그러니까 1억을 이렇게 코덱스 200이 넣어가지고 이걸 쭉 끌고 왔으면 이게 얼마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 3.3배가 됐으니까 3.3억이 됐을 거다. 이게 3.3억이. 3.3억이.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3배 정도? 3배 정도 이렇게 아무튼 불린 거죠. 제가 얘기하는 3배 정도 이렇게 불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을 넣어가지고 했었으면 이런 결과가 안 오잖아요. 은행에. 근데 이 코덱스 200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했었으면 그래도 한 3배 정도, 3배 정도를 만들 수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1억인데 이런 종목은 10억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10억을 넣어가지고 했으면 10억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코덱스 200 했으면 이게 33억이 됐을 거란 얘기예요. 33억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잘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노후 자금, 우리가 이제 연금을 얘기 많이 하는데 이 노후 자금 있잖아요. 노후 자금을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해서 노후 자금을 만드는데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까 코덱스 200 있잖아요. 코덱스 200 같은 이런 어떤 ETF, 이게 ETF죠. ETF가 이렇게 잘 사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그 ETF에 대해서 이제 그 아주 그 기초적인 부분, 기본적인 부분, 아주 최소한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ETF를 이렇게 하려면. 근데 이제 저희는 뭐 그 많은 이제 ETF들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이렇게 타이밍이 오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이제 ETF를 저희는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ETF를 투자를 할 건데 그러면 이걸 ETF 투자를 언제 하느냐 이 얘기죠. 그 아무 때나 하느냐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ETF를 투자하는데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이게 타이밍에 맞춰서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상승으로 이렇게 시장이 간다. 아무튼 상승이든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강세장이든 이렇게 상승이든 강세장이다. 그러면 저희는 ETF를 한다면 여기 바닥권에서 들어가야 된다. 바닥권 한다면 바닥권 상승이나 강세장이 이렇게 그러니까 상승장이나 강세장이 예상이 됐을 때 그랬을 때만 바닥권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배짜리 아까 한 배짜리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게 레버리지로 할 수도 있고 이게 두 가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겠다. 그것도 이제 한 배짜리 두 배짜리인데 이것도 이제 이 코스피에서 할 수도 있고 코스닥에서 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특히나 이렇게 이제 강세장으로 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틀림없이 이게 아무튼 하락이 됐든 조정이 됐든 이제 큰 폭으로 내려갈 거니까. 큰 폭으로 어떻게 보면 강세장이 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락장으로 가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에 이게 고점 근처, 이 고점 근처가 아까 얘기한 이 고점 근처가 그 지수로 보면 고점 근처가 인버스로 보면 고점 근처가 거기가 바닥권이다. 이 바닥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닥권. 그러면 여기 이제 고점 근처 인버스 바닥권에서 인버스를 우리가 이제 한 배짜리가 됐든 두 배짜리가 됐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코스피로 할 수도 있고 코스닥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목적 자체가 인버스를 하는 경우에 목적 자체가 우리가 이제 투자가 목적이 될 수도 있고 해칭이 목적이 될 수가 있다. 해칭이 목적이 될 수가 있고, 해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목을 들고 있을 때 손실 나는 부분을 인버스로 해서 그걸 메꾼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다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강세장이나 상승장이 예상이 됐을 때, 그랬을 때 바닥권에서 이제 그 봐가지고, 그래서 한 배짜리든 두 배짜리든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바닥권 타이밍에서 이 바닥권에 있을 때가 그때가 타이밍인 거죠. 그때가 타이밍인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버스는 이제 고점권 근처, 이게 고점권 근처에서 이게 저희는 이제 투자보다는 해칭 차원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투자 자금이 예를 들어서 투자 자금이 이건 뭐 아직 온 건 아닌데, 투자 자금을 내가 해서 1억 가지고 온다. 그럼 1억을 다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뭐 판단을 해서 뭐 한 30%든 한 절반이든 이렇게 30%든 절반이든 이렇게 본인도 투자 자금에 1억 같으면 해서 3천에서 5천 뭐 요 정도 해칭 차원에서 이렇게 손실 부분, 종목들이 손실 나는 부분을 관리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해칭 차원으로, 그러면 우리는 ETF들이 종류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아까 코덱스, 그죠? 제가 그래서 아까 뭐 코덱스 하나면 충분하다. 뭐 타이거도 있고, 아까 미래에셋 쪽에 타이거도 있고, 아까 킨덱스도 있고, 뭐 코세프도 있고, 아까 KB스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저희는 이 코덱스 쪽에 어떤 그 ETF, 코덱스 쪽에 지수와 관련된 ETF, 특히 아까 제가 얘기한 이 거래대금이 큰 ETF, 결국은 한 4개,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한 4개에서 한 6개 정도? 요 정도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이것도 이제 ETF를 하는데, 결국 ETF를 이렇게 이제 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변수가 이렇게 한 배짜리도 있고 두 배짜리도 있고 코스피도 있고 코스닥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한번 2개에서 3개 정도,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하나보다는 2개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약간은 뭐 2개 정도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아무튼 저희가 활용한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할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려면 아까도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아무튼 이런 것을 하려면 아까 인버스나 레버리지를 하려면 반드시 그 교육을, 제가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에 그걸 등록하셔야, 그래야 이제 인버스도 할 수가 있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레버리지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지금 안 하신 분들은 이 시간이 있을 때 그거 아무튼 그 금융투자 교육원인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거 아무튼 교육 받으시고, 그 숫자가 나오면 그걸 갖다가 증권사에 이렇게 등록을 해서, 그래서 그 확인을 해 보셔라. 그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코덱스 있잖아요. 코덱스 200하고 그 네버리지하고 코스닥 쪽에 네버리지, 그 2개만 일단 인버스를 지금 살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네버리지, 그 코덱스 쪽에 네버리지하고 코스피 쪽에 네버리지하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 네버리지 한 주씩 한번 매매를 해보셔라. 한번 사가지고 한번 가지고 계셔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놓고 한번 쭉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저희가 ETF를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어떤 타이밍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강세장이라는 건 그래요. 강세장이라는 것은 그 개인들이, 특히 개인들이 전혀 예상을 못할 때 강세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 그때 시장이 폭락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1450까지 내려왔을 때, 그랬을 때 강세장으로 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게 시장이 가장 안 좋았다가 결국은 3300까지 가는, 그리고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가 엄청 강세장이었구나. 그게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시장이, 그쪽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막 얼마나 안 좋았어요. 시장이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더구나 폭락이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도중에는 이게 강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는 얘기죠.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 그 3월달 이후에 강세장이 나왔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누가 봐도 강세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닌데, 이럴 때 아무도 생각을 못할 때 갑작스럽게 시장이 강세장으로 바뀔 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강세장이나 아니면 상승장도 좀 어느 정도 폭이 어느 정도 나오는 상승장, 그래서 한 30에서 50% 정도 그런 상승장만 나와도, 그래도 이렇게 ETF를 이렇게 뭐 레버리지가 됐든 막 그 한 배짜리가 됐든 두 배짜리가 됐든 그런 걸 넣어가지고 이게 포트폴리오로 이게 일부를 이렇게 들고 가면 또 수익을, 그것도 한 50에서 100% 사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게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교육을 받고 그걸 등록을 해놓지 않으면, 그게 본인들이 돈이 있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미리 해놓으시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셔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이 이제 바닥권에 있으면서 이렇게 좀 횡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대부분 시장들이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가 개인 투자자들이 준비를 해 놔야 되는 게 많다. 준비를, 투자 자금도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장이나 강세장으로 가는 경우에 지금 ETF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 이런 개념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본인들 계좌에서 그게 매매가 됐든 투자가 됐든 그게 가능해야 되니까. 그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교육 안 받아도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법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런 준비를 해놔야 그런 매매든 투자든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지금 그런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ETF 관련해서 뭐 또 수강생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알아놓는 게 좋겠다 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있으면 또 추가로 제가 교육을 또 시켜 드릴 테니까, 우선은 오늘은 제가 국내 시장에 있는 그 ETF들 중심으로 해서 이 최복 개념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실제 시장에서 우리가 실제 매매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코덱스, 특히 이제 이 코덱스가 아까도 얘기했죠. 코덱스가 시장의 어떤 절반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도 마찬가지. 개인들도 이게 코덱스 하나만 잘해도 그 하나 가지고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제가 이제 하게 돼도, 제가 코덱스만 들었어요. 코덱스. 그러면 제가 뭐 타이거나 있는 걸 몰라서 안 들었지. 안 들이 저는 뭐 코덱스 하나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코덱스로만 드린 거예요. 이게 코덱스를 했을 때하고 뭐 타이거를 했을 때하고 수익이 뭐 어느 쪽이 좀 크고 작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서 어떤 폭으로 만들어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같은 기간에 어떤 것이 뭐 수익이 더 나고 덜 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타이밍에 대한 판단을, 특히 바닥권 고점권 이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잘해서, 그러니까 ETF도 하려면 종목에서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결국 이 바닥권과 고점권에 대한 판단력을 키워가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제가 얘기했듯이 실전을 하면서 그 바닥권에 사보기도 하고, 아까 이제 고점권에서 인버스를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런 실전을 자꾸 해봐야, 그래서 어디가 바닥권이고 어디가 고점권이고 이런 판단력이 생기는 거지. 그냥 뭐 지나고 나서 여기가 바닥권이었구나 저기가 고점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건 분석에 불과하다. 그래서 분석하고 판단력은 전혀 다른 거예요.
판단력이라는 것은 이것이 내가 여기서 베팅을 했을 때 거기가 고점권이 아닐 수도 있고 고점권 근처일 수도 있고, 그래서 고점권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고점권이 아니었다. 그러면 거기에 리스크가 드는 거예요. 내가 바닥권인 줄 알고 베팅을 했는데 거기가 바닥권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게 리스크가 드는 거예요. 리스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내가 이렇게 바닥권이라고 생각해도, 고점권이라고 생각해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한 번에 매수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ETF 그때 드릴 때도 똑같아요. 제가 우량주 드릴 때처럼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나눠서 제가 드렸던 거고,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들어갔으면 문제될 것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뭐 거의 한 8, 90%가 거의 바닥권이라고 해도, 아니면 고점권이라고 해도 10%, 20% 때문에 고생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현금을 어느 정도 남겨놨다가 이렇게 그 10%, 20% 그쪽 갭은 있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으로 그쪽을 커버를 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게 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뭐 종목의 우량주에 설 때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ETF에 대한 개념은 제가 이렇게 1시간 정도 설명드린 이 정도 알고 계시면 ETF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개념 정도는 잡으실 수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나중에 타이밍이 왔을 때 본인들이 이제 아무튼 돈이 들어가서 실제 뭐 1,000만 원이 들어가든 뭐 1억이 들어가든 이렇게 들어가서 수익을 만들어 봐야, 아 이게 ETF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실제 만들어 봐야, 수익을 그래도 몇십 프로 이상 쫙 만들어 봐야, 아 이게 ETF구나, 아 ETF도 이게 진짜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하는구나, 이게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타이밍이 저는 뭐 언제든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교육 얘기도 했고, 오늘은 이제 ETF에 대한 이게 개념,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 정도만 어느 정도 잡아 놓으셔도 ETF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지금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실제 타이밍이 오면은 그때 이제 실제 돈을 투입해서 일단 수익을 만들어 보고, 이게 관리도 해보고 수익도 만들어 보고, 이제 그건 이제 실전인 거죠. 지금은 뭐 실전을 한다기보다도 일단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제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잠깐 한 5분만 쉬었다 고했어.